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WJ의 이현주, 김효진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 학습 목표, 수업 방법과 도구, 차시별 소개, 기대 효과,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현재 정보 수업은 블록형 코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도 블록형 코딩만 접해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블록형 코딩의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텍스트형 코딩을 접하게 해줌으로써 다시금 코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친숙하지만 지루했던 블록형 코딩을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텍스트형 코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 텍스트형 코딩을 접하는 만큼 생소한 텍스트형 코딩을 터틀 라이브러리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터틀 라이브러리는 코딩 결과를 도형으로 시각화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WJ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코딩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또한 얼마나 재미있게 참여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여러 가지 블록들 중 필요한 블록들을 선택해 조합하고 앞으로 가기 블록과 회전하기 블록 등을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도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2차 시에는 처음 텍스트형 코딩을 도형으로 그리면서 터틀 모드를 활용해 파이썬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차 시에는 재난 안전 포스터를 그리는 자연 알고리즘과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하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차 시에는 3차 시의 알고리즘을 기반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에는 각 모듈별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저희는 정보에 수학과 미술을 연계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5단원 원주각 개념을 활용하여 터틀 라이브러리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술 4단원 매체와 표현의 확장 개념을 활용하여 재난 안전 포스터를 컴퓨터 화면 속에 담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방법입니다. 저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과 핵심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1, 2차 시에는 사전 준비 학습, 3차 시에는 모듈 구성, 계획 수립, 과제 해결, 4차 시에는 과제 해결에 이어 결과물 개발, 5차 시에는 4차 시에 완료하지 못한 결과물 개발과 발표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PBL 수업인 만큼 프로그래밍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습 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도구입니다. 저희는 블록형 코딩의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코딩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블럭리 게임이라는 교육용 게임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드블록스라는 프로그램은 블록형 코딩과 텍스트형 코딩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지니고 있기에 텍스트형 코딩으로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려는 저희의 수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들렛은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의 제작 과정과 작품을 한 공간에 담음으로써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네 번째는 차시별 소개에 앞서 전체 수업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차 시에는 준비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이썬 터틀 라이브러리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것을 블럭리 게임을 통해 즐겁게 익혔고 에드블록스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형 코딩과 텍스트형 코딩 변환 과정을 통해 텍스트형 코딩을 접해보았습니다. 3, 4차 시에는 구현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차 시에 학습했던 도형들을 배치하여 각 모듈별로 재난안전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포스터의 주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시에는 1차 시에서 5차 시까지 제작해온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차시별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는 터틀 라이브러리로 여러가지 도형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2차 시에는 터틀을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래 블럭니 게임을 통해 터틀의 기본 원리 및 흥미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블럭니 게임은 단계별로 각도에 따라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차 시 도입의 동기유발 부분에서 그림 그려주는 기계 영상을 통해 터틀의 펜 기능과 연계하여 동기유발을 하였습니다. 전개 부분에서 1단계 정사각형, 2단계 정오각형, 3단계 별 등의 단계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에서 중학교 2학년 수학의 외곽 내각 개념을 활용하여 터틀 라이브러리의 회전 방법과 제어문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오각형에서 도형의 각도 조절, 별의 터틀 색 설정 방법과 별의 각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단계에서 펜 올리기 및 펜 내리기 기능을 지도하였습니다. 5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모든 별로 10분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0단계는 각 모든 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저희가 중학교에서 실제 수업했던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둔 패들렛의 한 장면입니다. 2차 시에는 모든 별로 이끈이, 기록이, 스피커, 코딩이의 역할을 정해 활동지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끈이는 모둠 활동의 전반적인 진행과 모둠 내 문제 발생 시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기록이는 모둠 활동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학습지에 기록하는 역할입니다. 스피커는 모둠 활동에서 정리한 내용 및 작품을 발표하는 역할입니다. 코딩이는 모둠 활동 중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입니다. 모둠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더블제이만의 모둠 규칙 이진수를 정했습니다. 이진수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수평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의미에서 모둠 활동의 시작을 알리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활동 1번으로는 동기유발에 제시했던 파파고의 해석 기능처럼 블록 스크립트와 텍스트 스크립트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텍스트형 코딩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1번의 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터틀 라이브러리의 펜 기능, 두 번째 문제는 포워드와 백워드 기능, 세 번째 문제는 회전 기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활동 2번으로는 1차 시에 학습했던 도형들을 활용하여 트리, 버스와 같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3개와 사각형 하나를 배치하여 완성할 수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크기의 사각형과 원 등을 활용하여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패들렛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 시는 우리만의 재난안전 포스터 만들기 시작 단계입니다. 2차 시의 동기유발 부분에서는 9월에 발생하였던 서울 지역 홍수 피해 영상을 통해 재난안전 포스터에 관한 동기유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별 재난안전 포스터의 주제로 홍수, 태풍, 산불, 지진 중 하나를 선정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알고리즘과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포스터는 전차 시에서 학습했던 여러가지 도형들을 응용하고 배치하여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패들렛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차 시에는 3차 시에서 작성했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포스터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도입 부분에서 패들렛을 통해 3차 시에서 작성했던 알고리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차 시 활동 1번 블럭과 텍스트는 친구와 폴문 문제를 활용해 터틀 라이브러리의 포워드 및 백워드 기능, 회전 기능, 레인지 함수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활동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산불 방지 포스터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코드를 순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5차 시에는 4차 시 완성하지 못했던 작품을 20분간 완성을 하고 1차 시 블럭니 게임 10단계 작품,
2차시 활동 2번 터트린 우리의 친구, 3차시 재난안전 포스터 주제 밑그림 알고리즘, 4차시 재난안전 포스터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패들렛을 활용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패들렛의 또 다른 기능인 댓글과 좋아요를 활용하여 동료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차시부터 5차시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댓글과 좋아요라는 피드백을 통해 지식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5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드블럭스를 통해 텍스트형 코딩 접하기입니다. 처음 텍스트형 코딩을 접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익숙함에 새로움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애드블럭스 프로그램은 블럭형 코딩 프로그램이지만 블럭 옆에 텍스트가 같이 출력되어 블럭형 코딩만 접한 학생들에게 텍스트형 코딩을 처음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력적 모든 활동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력, 즉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컴퓨팅 사고력 향상입니다. 5차시 수업 중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책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을 하면서 느낌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소감 키워드는 3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바로 지도 안의 실력, 수업 경험, 자신감입니다. 먼저 지도 안의 실력입니다. 저에게 지도안이란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1차시부터 5차시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정 보완 과정과 다른 팀들의 지도안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막연하고 작성하기 힘들었던 지도안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더 나아가 지도안을 작성하는 실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수업 경험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발표나 시연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통해 실제 중학교에서 수업도 해보고 다른 팀들의 수업을 감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지도안의 실력과 두 번째 키워드인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중 수업을 계획하거나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서 힘을 얻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팀원과 함께 1차시부터 5차시까지의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서울에 가서 저희 수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명의 팀을 구성했기에 시간을 조율하고 의견을 취합하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점에서 힘을 낼 수 있었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저희만의 추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WJ의 발표를 맡은 이현주, 김효진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